XSFM입니다. I, D, W, K. 양안관계의 변화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장제스와 장진고에서 마잉주에 이르는 국민당 정권의 성격,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행한 중국의 통일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바탕 전세계의 이슈, 또한 국내 연예계의 이슈가 되다 보니 요즘 웬만한 한국 남학생들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 저 정도를 기본으로 알고 있죠. 그것은 알기 싫다가 양안관계, 그리고 타이완의 특수성을 논한다면 좀 더 옛날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인류의 여성학의 씨앗을 뿌린 선각자들이 많지만 글로리아 스타이넘 선생만큼 대놓고 많이 뿌린 양반도 없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을 부를 때 쓰는 단어인 미즈의 개념이 정립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의 권한을 가지는 프로 초이스에 대한 생각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데도 한두 세기가 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혹자는 페미니즘이 종교라면 교황은 글로리아 1세일 거라고도 평가하기도 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사회운동가, 올해 81살이지만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글로리아 스타이넘 선생이 얼마 전에 삑사리를 한번 내신 것 같은데요. HBO의 시사 토크쇼 리얼타임에 출연을 해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가득한 멘트를 날립니다. 진행자와 민주당 대선 후보 이야기를 하다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샌더스가 인기가 많다고 진행자가 말하자, 당신이 젊은 여성일 때는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남자들은 누구를 지지하나? 그리고 남자들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네. 즉, 지금 샌더스를 지지하는 여성은 남친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어감의 발언을 한 거죠. 물론 문맥은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정치적으로 급진적이 된다라는 자기 이론을 얘기하다가 한 말인데, 그러느라 젊은 여성을 다 무시했어요.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고종석 선생이 늙어서 그런 실수를 한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음과 신중치 못한 단어 선택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선생의 실언에 저는 그냥 안도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던 팬들이 꽤나 떨어져 나가겠구나. 저런 사람 말도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거죠, 뭐. 예. 알아서 그때그때 잘 판단해주시는 고마운 청취자들 덕분에 오늘도 안 끝나고 방송하고 있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혹자는 뭐 우리에 갇혀있다, 군만두만 먹고 있다, 이렇게 예상되기도 하는 유면상 피감금인께서 나와 앉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면상입니다. 네. 오늘은 한강이 보이지 않네요. 왜요? 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원래 이렇게 방청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허용하지 네. 않거든요. 웬만하면. 한강이 보이는 되게 좋은 창을 옆에 계신 방청객분이 맡고 계세요. 아, 네. 지금 비켜주셨네요. 네. 지금 그분이 예, 머리가 밤섬 크다는 보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요. 지난번에 저 이정열 전 판사님께서 네. 놀러 오셨을 때도 그냥 쫓겨나셨는데. 예. 웬일로 손님들이 들어 앉아 계신데요. 하여튼 감금당한 처지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거의 사상 최초로 방청객이 앉아 있는 가운데. 간수로 스카우트 해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탈출 예비 음모를 막기 어디 못 위해서. 나가게 하려고. 네. 네. 담배 필 때 한 명 붙이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식인종과 선교사 같은 겁니다. 예. 누구 한 명이라도 더 붙여놔야. 아, 유면상이 도망 못 간다. 네. 오늘의 쇼에서는 저희들이 원래 한 발 늦어요. 대신에 오류가 적은, 없거나 매우 적은 타이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할 겁니다. 네. 이제는 법조인에서 일반인으로 신분이 바뀌신 어떤 분을 모셔다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인에서요? 네. 네. 그동안은 피고였다가 일반인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왜 저 미국 법정 드라마 보면 하는 말 있잖아요. 이제 당신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만을 다녀오신 어떤 분과 함께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말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관절을 건강하게 해줄지 처음 보는 건 원래 꼭 틀리게 돼 있어요. 예. 관절을 건강하게 해줄지도 모를 건강기능식품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줄지도 모른대요, 세상에.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연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 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노건 간장게장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 간장게장! 황야의 1위님이요. 제가 성격을 아는데 공방에서 혼자 가만히 칼질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실 만한 성격의 분은 아니세요. 황야의 1위님이 누구세요? 데볼프 가죽 제품을 만드는 분. 그러니까 이제 공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장인의 얼굴이 나오면 그 사람이 혼자 다 하는 줄 알잖아요. 네. 그 유명한 광동제약 광고 있잖아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황을 자기 손으로 골랐다. 그럴 리가 있나? 아니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뭐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아주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법정 소송으로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못 믿겠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루에 팔리는 게 얼만데 샘플을 고르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는 있어요. 황야의 1위님이 모든 물건을 다 만들진 않는데요. 본인이 손대서 만드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혼자서 고독하게 가만히 있는 걸 즐기실 분은 아니에요. 의외로 또 공방 장인 주제에 그래가지고 요새 DIY 교실의 맛을 들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언젠가부터 하는 일은 안 하고 그 학생들 수강생들 오면은 밥 해주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군요. 예, 사람들 만나는 걸 즐기시기 시작했어요. 네, 가르치는데 그 공방에 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가죽 공예를 배우는 거 반,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서 요리를 해주시는데 메뉴가 늘 바뀐대요. 그게 매번 트윗에 올라와요. 네, 그때 가장 행복한 얼굴이라고 수강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황야의 1위 영양사회 사첼백 DIY 수업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뉴가 떨어지니까 저보고 와서 카레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출장 카레 요리 하러 취준들이 요리도 해줍니다. DIY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몰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하시는구나. 쿡방이 대세니까. 그래서 레더보이 황야의 1위 수업은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시고요. 대하 4급 오늘까지의 하이완 제1화 해적 정성공. 이 악기의 이름이 뭘까요? 현악기고 뱀 가죽으로. 이거는 얼후라고 합니다. ERHU 얼후라고 하더군요. 그 작곡가 유면상 씨가 여기 납치돼 계시면서 원래 시사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사에 대한 이분의 관심이 되게 왜곡돼 있었어요. 작곡가가 이제 곡을 쓰다 말고 집에 누워 있다. TV를 틀었다. 시사 프로가 나온다. 뭐가 나오죠? 종편이요? 황금 펀치 등이 나와요. 그걸 보고 시사를 배우신 분이세요.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마세요.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 임마. 아니, 그러니까 녹취를 했을걸. 되게 재밌다 이 얘기죠. 뭐가요? 그 종편이요. 종편이? 네. 일종의 그냥 예능 보듯이 보면 그게 진짜 하고 앉았네. 아, 진짜라니까. 그래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시청률을 올리실 필요는 없는데 네. 저는 스포츠 보듯이 봤어요. 그래서 난 종편 봤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별 자기 의견을 견해 안 하시다가 오늘 제가 이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저더러 등장음악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네네. 이걸 만들고 있었어요. 네네. 송나라 때부터의 이 중국의 전통 악기들을 뒤지다가 얼후를 찾아가지고 타이완에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현대 음악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크로스오버 뮤지션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있죠. 예, 그 네. 음악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유면상 씨가 저기 이제 막 포승줄에 묶여 있다가 말고 야 이거 풀어줘봐 저거 얼후잖아 이러면서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무식한데요. 그래도 음악은 좀 압니다. 예. 중국에 팔 곡을 쓰다가 얼후를 쓴 적이 있대요. 아니, 중국에 팔 곡은 아니고. 네, 대만에 네. 팔 곡. 그럼 나중에 호주 같은 거 하면은 막 디질리드 음악 나오고 막 그러면. 들으면 알걸요? 나 야, 좀 풀어줘봐. 디질리잖아, 저거. 내가 유일하게 연주할 줄 아는 게 디질리예요. 그러세요? 여간에 타이완 시간대도 한국이랑 비슷하고 네. 물론 날씨는 한국이랑 정말 많이 다르답니다. 저는 뭐 못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한국보다 되게 이쁜 모양이죠? 뭐가요? 그 양인들이 옛날에 이제 타이완을 보고 이제 간 사람들의 보통 평가는 다 이쁘다. 이쁘다. 예. 나라가 이쁘다. 경치가 너무 이쁘다. 예. 배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풍경이 이쁘다. 네. 그렇단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보입니다. 건국이 언제 됐냐? 나라가. 네. 근데 건국은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써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제정일 혹은 독립선포일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되게 지저분하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일단 건국을 얘기하면 처음으로 신의 혁명을 얘기합니다. 혁명으로 건국이 바로 되긴 어렵습니다. 네. 혁명했으니까 은행 가서 건국할게요로 건국 계획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건국 선언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부 수립이란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 편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날짜로 보건대 일본의 패망과 대충 일치하는데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좀 이따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헌법이 제정됐답니다. 1946년에. 네. 그리고 국부천대. 국부천대. 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이승만을 디스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국부를 천대한다. 국부를 천대하는 건 확실히 아닌 거죠. 정확히는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기다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훑어봤는데 진짜 나라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치기만 하네요, 그냥. 그쵸? 들으니까. 좋습니다. 네. 예.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나라가 정확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제가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학생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네. 진짜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의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학생들을 상대로 이번에 대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국내 연예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국내에 퍼진 발단이 된 인물 아이돌 가수 쯔위라는 분은 거의 한국 남학생들 사이에서 대세들 중 한 명. 남학생들 사이도 그렇고요. 네. 아저씨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 아, 네. 저 MLB 파크. 불펜. 네. 불펜의 계저씨 여러분. What's up?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불펜에서도 되게 여신으로 취급받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아실에서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 이름에다가 스님을 붙이면 예쁘다. 설현 스님에 이은 대세였다고. 스님을 붙여요? 예. 그럼 다 스님 같아요, 진짜. 아이돌 이름 위에다가. 네. 경리 스님, 예. 덕분에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계층들 가운데 남중고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기본은 건너뛰고 심화 과정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 주시기 위해서. 잠깐만요.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그 요즘 좀 많이 가서 복잡하긴 해요, 내가. 네. 지난주에 스리랑카인데. 너무나 많이 가셔가지고. 예. 지난주에는 공중파 데뷔를 하신 여행업계 아이돌 조수이강 환타께서 오랜만 2달 만에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2달도 아니고 한 40일 됐나요, 이제? 네. 반갑습니다. 콜롬보에서 방송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콜롬보에서 이원 생중계하다가 그렇죠. 예. 한국으로 환영하셨어요. 이제는 민간인입니다. 지은 죄도 없어요, 법적으로. 예, 무죄 확정. 저를 죽도록 비우고 계세요.
내 놈은 곧 1범이다. 이러시면서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관련된 기록 저 보여주면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니까. 아, 진짜? 네. 왜 안 보여줘요? 보여드리면 실망하실 거예요. 실망하실 거예요. 네. 네. 이 사건이 얼마나 찌질한가에 대해서. 첨삭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이기고 싶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긴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이긴 그렇죠. 맛을 아는 사람. 2연승. 2심까지 무죄세요. 확정. 확정.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트위터에서 네. 그 해시태그 네. IDWK 제 얼굴이 많이 그거를 나오죠. 열심히 하는데 주로 환타님이세요. 최근에 보지 마십시오. 저분은 여러분. 누군가 네. 그러다 이렇게 이번에 스리랑카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진 봤거든요. 네. 너무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 자발스러운 사진. 네. 아, 저는 처음에 보고 바다에 떠 계신 줄 알고 네. 되게 놀랐는데요. 네. 그 다음 무슨 하여튼 성공분 굉장히 당했어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뵈서. 공중파에서 실물을 볼 수 있는 조수이강 환타님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 거예요. 원래 저는 찌위 사건 때문에 사실 이게 뭐 타이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얘기 자체는 이제 스리랑카 있을 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체 이제 연예가 소식에 대해서는 거의 바보 수준이거든요. 찌위가 누군지도 몰라서 검색해보고, 여자구나. 이 업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가수 이름들 좀 많이 듣게 된 부끄러운 아저씨들 많죠. 네. 왜 부끄러워요, 근데? 모를 수도 있지. 아, 근데 너무 면박을 주는 거예요? 몰랐다 그러니까. 아, 본인이. 근데 제가 봐도 좀 무식하게 말하긴 했어요. 한국에 대만 가수가 있어? 이러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돌에 대한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것 같은. 죄악시. 약간, 그게 좀 있어가지고. 그죠. 굳이 모르는 게 올바른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생각해요. 저 업계 저는. 전체가 범죄라서. 예. 네, 그러니까 그 여자 아이돌. 업계 전체가 범죄라뇨. 해야 되나? 그 소녀. 좀 그렇게 하여간에. 생각해요. 네. 또 사진을 검색하면 이제 대부분 너무 천을 아끼신 옷들을 많이 입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좀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네네네. 저는 여기랑 인연이 좀 있는데. 아, 진짜요? 이 팀 데뷔하기 전에 곡 넣었는데 까였어요. 아, 네. 슬프네요. 네. 어떤 가수를 얘기하거나 이후부터-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유면상 씨는. 모든 가수에 까여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쯔위가요. 네.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네. 네. 남학생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으면 아마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인상을 가진 양반이긴 하겠죠. 애가 굉장히 미인인데, 네. 이게 엄청난데? 뭐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이 얼굴이,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엄청난데 생각하다가, 네. 어떤 리플을 봤어요. 뭐라고요? 메이저리그에, MLB 파크? 다르비슈를 닮지 않았냐. 네. 그거 글을 본 이후로 계속 이분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뭐야, 그게. 근데 요즘 그 나 개인적인 얘기예요. 네. 아저씨들의 트렌드를 알려면은 네. MLB 파크라는 데를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아까 흉을 죽어라 봤죠. 유면상 씨하고 저하고. 저는 이제 아니요, 그때 저는 이제 좋아해요. 네, 유면상 씨는 좋아해요. 이 일에 대한 이제 방송을 해라 그래야 되나? 얘기를 하면서 UMC가 요즘 애들도 다 안다. 라고 해가지고 저도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제가 아는 데는 이제 오유까지는 알아요. 저도 일간 오스트랑 그래서 그걸 가봤는데 뭐 별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했는데 오유 그냥 아저씨들 MLB 파크를 가면 알 수 있는 잘 거군요. 몰라요. MLB 아저씨가 파크에서 없는 좀 곳은 알고. 어디예요? MLB 파크 가면 좀 알고. 네. 그리고 우리의 저 선조인 DC 인사이드 가서 물어보면 알고. 갤러리 가서 물어보면. DC. 네네네. 그러면은 남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한다요. 뭐 일베 같은 데서 일베죠. 검색해도. 네. 일베에서 제일 전문적인 게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 방송이 잘못되면 일베에서 까이는 건가? 그렇겠죠. 네, 가능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짜릿한데? 네. 이쪽 업계 팟캐스트들 중에서 일베에 가끔 칭찬받는 유일한.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내일은 검색해봐야지. 자해입니다, 이것도. 네. 기분 별로다. 쯔위에 대해서 모르셨다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네. 미얀마 이후로 이제 아니면 그 알시에서 하고 있는 국제편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 아시아의 비극이라는 게 네. 되게 동일한 패턴이에요. 저도 이제 미얀마 이후부터는 빅맥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아요. 네, 문득 미안함이 드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만 바뀌는 중원부원이고 비슷한 스토리라인인데 네. 자꾸 방송해도 되나? 라는 죄책감이 살짝 들었었어요. 평생 무협지 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죠, 뭐. 아, 그렇죠. 예. 예. 무공의 이름이 달라지죠. 뭐 자라난 비화만 다르지 하는 일은 동일하고 비슷한 때 죽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라는 게 뭐 비슷하게 외세의 침입을 받고 그 외세는 또 그 안에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는 사람들을 언젠가 외세는 물러나겠지만 그 외세가 갈라놓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이 되게 특이한 패턴이에요.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나눠놓지 못했죠. 물론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분단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배설한 어떤 독재자가 우리 내부를 쪼개놨죠. 지금도 뭐 이제 땡땡 리안이라는 둥 서로 싸우면서 특정 지역을 유독 혐오하는 내부자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것은 메갈리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사람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요즘 트렌드는 그래요. 땡땡 디안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 그 국제정치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현대의 한국 정치인들은 현대의 아시아 정치사를 보고 베껴온 어떤 것을 적용한 것이다. 예. 나머지들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러면 되겠구나. 박정희가 외세의 역할을 한 거군요. 를 참고한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아니 뭐 한때 외국 분이셨으니까. 네. 네. 개괄. 자, 이제 또 하던 대로 이제 구글 지도를 켜놓고 타이완 검색을. 그렇습니다. 구글 지도 타이밍이 됐습니다. 방청객들 빨리 구글 지도 키시고 타이완 검색을 해주세요. 네. 네. 아주 좋은 자세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도 검색해 주시고요. 타이완을 검색한 상태에서 한 3번 정도 손가락을 이제 조여서 당겨주시면 아마 한국까지 보일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아, 이거 딱 키니까 진짜 청취자 여러분 이거 따라해보세요. 정말 3번이에요. 다 따라하세요. 딱 보니까. 해봤어요, 3번인지. 네. 내가 앱을 켜니까 지난번에 켰던 양곤이 나와 있네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구글 지도를 안 틀으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거 하려고 틀었더니 콜롬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라 이름으로 찍어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타이완을 딱 찍으니까 대만 한복판에 빨간 핀이 딱 꽂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도심이 아니라 산악지대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어딘가가 딱 꽂히네요. 자, 첫 느낌을 이제 한국까지 보이게 되면은 딱 느낌이 한국보다 훨씬 작죠. 면적이 35,980평방킬로미터니까 딱 남한의 한 3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의 36%. 예, 한반도가 아니고 남한입니다. 네. 남한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진짜 작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정도 합치면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이 지하철로 덮고 있는 면적 정도 메트로가. 네, 그렇죠. 예. 정말 작죠. 들으시는 분들의 부모 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저희들 부모 세대들은 대만이란 말을 주로 많이 썼고요. 이 나라를 말할 때. 그리고 교과서에도 심지어 참고서에도 지금 이제 뒤에 나올 단어 자유중국이라는 말 많이. 네, 그리고 자유중국이라고 썼었죠, 옛날에. 그것의 반대말. 그 위에 있는 중국은 중공. 그러니까 나라인데 나라라 인정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약자. 네. 그러니까 꼭 그 단어를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중공에 있는 X놈들. 그렇죠. 여기서의 X는 보통 욕이 아니고 거기에서만 쓰이는 그 욕. 예.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결코 자유롭지 않은 중국이었어요. 네. 하여간에 이제 뭐 공산당과 맞선다는 의미로 과거에는 공산당과 맞서는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자유국가라고 불렀죠. 네. 그럼 우리 스스로도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으니까요. 네. 한국의 첫 원내 일당은 자유당. 그렇죠. 네. 지리적으로 보면 일단 뭐 섬나라니까 사면이 바다겠고요. 북쪽에는 거대한 중국 대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거는 푸젠성이라는 중국 동남부 해안에 있는 성이 있고요. 바로 그 옆에 광둥성이 있고 홍콩이 있죠.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네. 홍콩은 이제 정확하게 타이완 서쪽, 정확하게 남부 최대의 도시인 가오슝이라는 데서 서쪽으로 쭉 가면 홍콩하고 맞닿습니다. 네, 가오슝시와 홍콩은 같은 위도로 보입니다. 정확히. 네. 예. 그리고 남쪽으로 쭉 가면은 필리핀이 있어요. 네. 동쪽은 동중국해가 뻗어 있는데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야에야마 열도가 1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죠. 네, 지난번에 오키나와 때 설명해드렸습니다. 저기까지 다 일본이다. 네, 오키나와 할 때는 여기서 110km의 타이완이에요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110km 떨어져 있으면은 오키나와예요라고 말을 하는. 네, 부산 사는 사람한테는 이제 대마도가 가깝게 느끼는 분들도 꽤 있어요. 배로 여행하고 그러시니까. 키로수 진짜 얼마 안 돼요. 대마도가. 예. 그 푸저우와 대만의 거리도 그보다 조금 먼 정도 다니려고 하면 뻔질나게 다닐 수 있는. 예. 선사시대. 뜬금없이 선사시대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그림자가 비치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분과 만나셔가지고 방송에서 내가 그 아실의 에이스다 이런 낭설을 퍼뜨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 적도 없는 칭호를 아직 못 들었는데
네. 그러실 분 같지 않은데 이제 희한하시네요. 하여간 우리가 갑자기 선사시대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그 네. 선사시대는 다른 나라하고 좀 우리나라하고도 좀 많이 다른 선사시대. 네, 오늘 생일을 맞으신 그 분이 하시는 서술과는 좀 다른, 저는 이유 있는 선사시대 얘기를 해. 네. 이건 디스인데 이러면? 그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게 국민의당 패턴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새정치. 네. 네. 우리가 선사시대라는 말을 흔하게 쓰는데, 네.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설명을 하자면은, 이 말은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대를 아주 크게 나누면은 뭐 중세, 고대, 근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를 개념으로 역사가 쓰여진 걸 기점으로 나누면은 네.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네. 하고요. 네. 역사가 쓰여진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시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역사가 기록된, 역사에 남아있는 시대,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선사시대가 다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기록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석기시대를 거쳐 청동시대쯤 와야 인류는 이제 국가라는 단위를 만들어내죠. 도시국가 개념이라 하더라도요. 네. 물론 문명권에 따라서 어떤 문명권은 철기시대 이후에 국가가 성립된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나 꽤 많은 이제 초기 문명들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고 네. 이게 국가의 개념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네. 연장이 충분히 딱딱해지면 그때쯤에 보통 다 글자들도 가지고 있더라. 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완성됐을 때 사람들은 말이 아닌 나의 기록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고 네. 그때쯤 문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정도 되고 사회가 복잡해져야 문자가 생기는 거고 인류는 이 문자를 가지고 가장 먼저 자기들의 삶을 기록을 해요. 요게 역사라는 거죠. 네. 사상 가장 자세한 선사시대 이야기. 그러게요. 선사시대에 대한 정의는 처음 나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즉 이제 진짜? 국가와 문자 이 두 가지가 일단 충족은 돼야 역사 시대로 접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역사라는 거는 반드시 그 시대에 내가 사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고조선 시대 썼던 역사 기록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사마르칸트 어딘가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게 한국 역사, 한국인이 쓴 역사책, 사실 뭐 삼국유사는 정사라고 보기도 힘든데 한국인이 쓴 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는 삼국유사의 장군 신화가 등장하면서고 이 책은 1281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고조선의 건국이 기원전 2333년 정도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1281년 전 기준으로는 3000년 전의 역사를 쓴 거예요. 3500년 전 역사를.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국사의 역사 시대를 고조선의 건국을 기원으로 잡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약간 한국사 빠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해. 3000년을 약간 거저먹은 것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3000년 전에 뭘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 저는 그래요. 어제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아저씨 입장에서는 네. 어제까지가 선사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술을 많이 먹은 날은 더더욱이. 그러니까 네. 이런 기준으로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역사 6000년이고 이것이 역사로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이런 근거인 거예요. 네. 보면은. 그렇죠. 네. 네네. 어찌됐건 이 골치 아픈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을 이야기한 이유는 타이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네. 저는 이제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타이완이 은근히 비슷해서 흥미롭더라고요. 네. 역사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 그것을 정하는 것은 민족의 부심 나름, 야바위질 나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느슨하게 봐주고도 대만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 얘기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랑하는 당군의 후예인 한민족이 듣기에는 우스울 수 있겠으나 네. 누굴 위한 코멘트입니까 그게. 그거 듣고 좋아할 청취자분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미. 애저녁에. 자, 환타는 환빠. 아 그렇죠. 네. 네, 타이완의 선사 시대는 서기 1624년까지입니다. 좀 놀랍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1624년까지 이 섬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사서에는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기술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62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394년 전입니다. 네. 이때 이제 주변국은 조선은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 시대였어요. 네. 중국은 이제 누르하치가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을 건국한 지 9년째.
그럼 뭐 이제 한참 이제 역사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은 일로 붙어야 되니 저기 붙어야 되니 하고 싸움하고 있을 때죠. 네. 제조 지은 블라블라 하며. 예, 제조 지은의 명을 모셔야 하는가, 아니면은 신생강국 후금을 모셔야 하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막 겹치면서 좀 슬퍼지네요. 아, 네. 네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역사라는 게 시작하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난 시점까지 타이완은 그때가 선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럼 물론 이제 1624년 전에 타이완에 사람이 살지 않았냐? 네.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역사시대는 글줄을 읽을 줄 아는 인간이 이기적으로 본 시대 구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1624년이면은 이미 글줄을 읽을 줄 아는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발견되고 난 그렇죠. 후입니다. 근데 그 앞에 미국이 사람이 안 살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긴 한데 이 타이완 섬에도 선주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원주민이라는 말은 약간 좀 비하적 의미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선주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네, 원주 시민들이 본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 원주 시민들. 이게 먼저 선자인가요? 네네. 네네. 저는 섬주민 잘못 쓰신 줄 알았어요. 아, 또 그 원주민이 약간은 이제 좀 멸종된, 네. 어떻게든 죽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쓰더라고요, 많이. 이 선주민들은 중국인들, 이 한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한족만 하더라도 이제 티베트계죠. 티베트 몽골로이드라고 하는 이쪽 계열이 아니라 오스트로네시아계 사람들이에요. 네. 또 이제 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그러게요. 이 오스트로네시아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타이완을 중심으로 태평양 일대, 그리고 저 멀리는 이제 아프리카 동해안인 마다가스카르까지 살던 네. 그 해양 민족들을 오스트로네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남방 민족이라고 하는 필리핀 사람들이나 네. 말레이계 사람들을 오스트로네시아로 분류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이나 이런 국가 개념을 수립하진 않았는데 그 소수민족 단위로서의 해양 항해 능력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140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보다 훨씬 나은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되게 넓어서 아프리카 동해안의 마다가스카르부터 동쪽으로 가면은 이스터 섬, 모아이가 있는 그렇습니다. 까지가 영역이었고 뉴질랜드도 이제 이쪽 오스트로네시아계 그러니까 원주민이죠 물론 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보통 호주 끊고 이제 남해기선 위부터 중국 아래 사이에 많은 국가들은 이 선주민이라 부르는 오스트로네시안들과 그리고 중국에서 떠내려간 사람들. 예. 이 섞여 있으면 그 민족 정체성이죠. 예.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현재 국경 기준으로는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폴, 마다가스카르,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뉴질랜드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까지. 그렇습니다. 다 모두 오스트로네시아예요. 다들 인생 되게 괴롭습니다. 빡빡합니다. 네. 그리고 언어 구조도 이들은 이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원체 각각 섬으로 흩어져 살았고 흩어진 이후로 서로 교류를 안 했어요. 네. 개척을 하면 거기서 눌러 살았고 독립적인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어족으로서 언어 간의 일치성은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도와 라틴어의 사이보다 더 멀어요. 단지 이제 이게 같은 어족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동사를 반복하는 고유의 습관들. 동사를 반복해요? 예. 달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쵸. 아, 네. 등의 몇 가지 이유로 이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명령어는 한국인들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이 오스트로네시아의 그 다양한 어족들이 어떻게 발생했냐를 따졌을 때 현재 가설로는 타이완 유래설이 존재해요. 타이완 유래설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타이완에 있는 현재 16개의 그 고산족이라는 선주민들 부족들이 있는데 너무 환스러운데 이들이 말이 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오스트로네시아의 어족의 갈린 말과 각각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터섬이나 동티모르 속에서 발생했던 그들이 쓰는 오스트로네시아계의 언어들이 근원들이 모두 타이완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인도로 아니면은 호주 대륙 남쪽에서 위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타이완 섬에서 내려갔을 것이다. 타이완에서. 이건 타이완 섬이라고 말하기 힘든 게 그 당시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 오키나와, 일본이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예, 그러니까 중국 남부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남부에서도 오스트로네시아 계열의 민족이 살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쪽에 밀려가 남쪽으로 밀려났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타이완 섬에 고립된 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환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켄튼의 선조들이 이 사람들을 내쫓았을 때 모두가 남으로 내려갔다. 그렇죠. 라는 이론이 있다는 거군요. 참 이 사람들은 대체 타이완 섬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냐 이 부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1624년 역사 시대로 접어든 이후에
수차례 선주민들은 침입자들에서 토벌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들은 국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부족별로 쪼개져 있었고 네. 그러다 보면은 국가 단위의 침략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먹이죠. 그냥 개별적인 부족들을 소탕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타이완 정부가 인정하는 건 총 16개 부족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인구는 50만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럼 타이완 인구의 2.1%. 근데 뭐 미국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이 차지하는 비용이 1%니까 네. 조금 나은 거죠. 처지 자체는. 그래봐야 1%나 2%나 국립공원에 몰아넣을 것 같은 정도밖에 안 되게 느껴지긴 하네요. 네. 다행히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타이완 얘기가 좀 되게 우울할 때는 미얀마 뺨칠 정도로 우울한데 지금은 뭐 한국보다 해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결론이 우울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네. 미래가 우울할 수는 있겠죠. 대한해 시대 1624년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타이완 역사 시대가 시작된 날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타이완 섬 남부를 점령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책을 남기지 않은 종족, 부족, 국가, 그러니까 이제 왕을 위시한 국가가 있었는데 역사가 갑자기 시작됐다. 그 얘기는 뭐 유럽이 들이닥쳤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지네 맘대로. 그리고 이 섬의 비극의 시작이기도 하죠. 이 섬의 첫 번째 역사가 식민지 지배로부터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실만 할 거예요. 앞으로 얘기를 들으실 때. 네. 네. 당시 뭐 세계의 정세라는 건 대항해 시대의 전성기였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네. 지도를 보실까요? 익숙하신 분들은 플레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여기 몇 번을 들렸던가. 네. 예. 시부 코우사와 프로덕션 빠방. 그렇습니다. 북쪽에는 중국이 있었고 동쪽에는 일본 그리고 류쿠국은 이제 당시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좋은데 마카오만 하더라도 이미 이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필리핀은 본섬격인 루손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네. 인도네시아의 자바는 이미 네덜란드가 먹고 있던 시절.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일본, 중국, 류쿠를 제외하고는 네. 이미 남쪽과 서쪽은 모두 서양의 식민지였던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섬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마카오 쪽에서 항해하는 포르투갈의 선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산봉우리와 녹색의 숲으로 이루어진 이 섬을 보고서 포르투갈 선원들은 와 되게 이쁜 거라는 뜻의 일라 포모사라고 외쳤다고 하네요. 아, 왜 이렇게 아름답게 읽으세요? 네. 원고에서 써놓으신 건. 어메 겁나 이쁜 거. 어메 겁나 이쁜 거.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과거 지도에 타이완을 포모사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포모사. 이건 마치 지금 독도를 리앙크루락이라고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네.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이 섬의 존재를 알긴 했었는데 그냥 뭐 중간 기항지나 아니 원주민과 뭐 아편무역 정도 하는 관계로 유지를 했었고 실제 점령 같은 건 안 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대항해 시대를 열고 그 다음으로 뜬 게 네덜란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2차, 3차에 나온 사람들은 남은 부동산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안 먹은 걸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은 좀 달랐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포인트는 1624년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타이완 선 남부를 점령합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통치 시대는 의외로 짧아요. 1624년부터 1662년까지 약 38년에 불과합니다. 네, 40년이 채 되지 않네요. 자, 그럼 다음 바톤은 누가 이어받느냐? 지도를 보면 나옵니다, 답이. 가까이 있는 중국입니다. 네. 네. 중국 지배. 그 중에서도 정성공. 이 타이완이 얘기가 되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가 주변사의 영향을 너무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너무 작고 힘이 없는 섬이다 보니까 네. 주변 역사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긴 역사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중국이 먹었어요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럼 또 중국에선 무슨 일이 그 당시 있었는지를 네. 알아봐야 왜 타이완이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개괄부터 여러모로 겹칩니다. 역사가 늦게 쓰여졌다는 거야. 예, 뭐 지형이 섬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있었겠습니다만은 최초의 세계사에 편입된 기록은 보통 동아시아는 식민시대가 열리고부터지요. 그렇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비슷하고 그리고 앞으로 쭉 비슷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주인이 바뀌고 하였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중국 지배에 대한 이야기 광고 듣고 돌아와서 들어보지요. XSFM입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간장게장 사장님, 회식 때 간장게장집 많이 가봤지만 노건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노건. 간장게장. 전국에서 맛있다는 간장게장 저희도 다 알아봤습니다. 재료도 숙성 비법도 아무래도 저희가 낫던데요. 간장게장.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1599.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광고와 생활. 나 오금이 너무 안 좋네 오늘. 네. 오금도 저리고. 광고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분양 광고, 새로운 네네. 광고가 나왔거든요. 네네. 네. 이게 뭐예요, 대체? 알려줘요. 해봐. 서페이스 프리. 서페이스 프리. 설페이트 프리. 설페이트 프리. 현아 씨도 난 그거 몰라. 그거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안 했어요. 가는 거예요? 네. 저희 와이프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다 현아 씨 목소리 같지?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릴 상품은요. 알렉스로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로메드의 두 번째 액세스몰 입점 상품입니다. 네. 바로 무르핀이라는 이름인데요. 네, 그 이름도 유치한. 네. 관절을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는. 무르핀, 이렇게, 핀. 네. 네, 그죠, 그런 이상하죠. 뜻이라고 하셨었죠. 그래요? 네. 그러게 처음에 무릎을 펼 수도 있는 이렇게 쓸까 네. 하다가 다시 안 법적으로 걸릴까봐. 구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펴져가지고. 그냥 스펠링 끝에 A자만 붙이면 무르핀한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아이씨.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악센트를 뒤로 보내면 무르피나? 네. 네, 그래서 이 이름만 들어서는 딱히 그 효능을 알아채기 쉽지 않아요. 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저희가 몇 번 이제 한숨을 쉬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의 2010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나이 65세 이상의 인구의 26.5%가 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공보수석 대단해요. 네, 무르핀에는 이런 걸 알아와. 정성 어떻게 할 거예요? MSM이라는 원료가 높은 순도로 함유되어 있어서 통증 및 관절과 관련된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저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죠. 사실 저를 포함한 이곳의 모든 사람이 관절이 전혀 불편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난 세상 사람들이 다 불편한 줄 알았는데. 아니, 무릎이 막 뻐근하고 아, 유면상 씨는 허리가 안 좋은데. 네. 난 남들도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네. 그죠. 네. 환웅은 무릎 어떠신가요? 또 괜찮아요. 아, 그쵸. 네. 여기서 가장 불행하네요. 고령이신 분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 스스로의 몸뚱아리를 쓰지 않고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검증한 제품이 처음이라서. 왜냐하면 알렉스는 이현아 공보수석이 석 달을 먹어보고 결정했거든요. 저희가 광고를 내보낼까 말까. 네. 저 무르핀 먹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어떻게요? 뭐 어떻게 물이랑 먹죠. 더 어떻게 먹냐? 무슨 소리예요? 두 번 먹었어, 두 번. 네, 두 번 레시피를 물은 게 아니라. 아니 댁이 내가 여기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이 입을 벌려서 넣었잖아요. 네. 아 정말요? 맞아요. 예. 아,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 위에 수건 얹어놓고 물을 부은 다음에 30초 뒤에 먹였어요. 네. 무릎이 빨리 안 좋아질 방법은 없더라고요. 아, 네, 그죠. 회복 안 돼요, 안 좋아지면. 아, 그래요? 원해라 무릎도. 네. 그래서 알렉스와 마찬가지로 참 좋다는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재구매율이 높다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릎핀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알렉스 때문에 받았어요. 진짜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딱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조사인 바이로메드에서 내부 직원의 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고요. 재구매율 역시 가장 높다는 거. 내부 직원의 강매율이 가장 높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불쌍한 삼성전자 모바일 개발팀들 아이폰 절대 못 쓰고. 이 아이폰 중고. 네. 삼성 직원 와이프한테 샀잖아요. 아, 진짜요? 네, 회사에서 갤럭시 쓰라고 그랬다고. 네, 몰래 써요. 몰래. 네. 그 직원들도 직원들인데요. 바이로메드의 그 쇼핑몰 같은 게 있어요. 그 회사 제품만 판매를 하는 그 쇼핑몰에서 재구매율이 제일 높대요. 네. 알렉스보다 더. 이 약의 약은 아니지. 건강보조식품의 이름을 빨리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카피는 어떨까요? 뭐요? 나폴레옹의 처제 무르핀. 그 뭐예요? 나폴레옹의 황후 이름이 조세핀이었잖아요. 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말을 버리네. 땡땡. 네. 어떻게요?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하세요. 자연스럽게. 뭐죠 이거? 그리고 본인이 편집하세요. 네. 아, 맞다. 공복속이 편집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감사해요. 살려주면 안 돼요? 판타님 실수 하루 이틀 합니까? 재밌는 것 같아. 본인이 잘 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유를 역시나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드시지 않길 권해요. 모르핀. 저급하고 불법적이야. 저분 다시 어떻게 수원지법으로 보낼 방법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소하고 싶어요. 저분. 모르핀이 어때서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무르핀이고요. 네. 나폴레옹의 처제와 무관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매품 모르핀. 예. 신경 안정을 절대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현아 공보수석이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먹으면 계속 먹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모르핀이잖아, 그게. 이게 딱 끊으면. 맛있어요? 진짜? 아, 그래? 신통치네, 그러면은. 나 안 먹어, 아이고, 뭔가, 자매품 많겠네. 무르핀, 허리핀. 필게 좀 많아, 사람이? 하여간 관절용이랍니다. 거북목핀. 모르핀 웃기다. 먹으면 끊을 수 없어. 모르핀. 거북머리핀은 안 돼요. 17세기에 이 나라의 역사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나라가 이곳이 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있다라는 기록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해준 고마운 존재들. 첫 번째 식민 지배를 한 나라가 40년도 안 쓰고 내다버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이 등장하는데 애증의 주인공 혹은 한 몸으로도 많이들 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네. 당시 이제 네덜란드를 몰아낸 중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쪽의 기록을 보면 명나라 분들이 와서 깽판만 쳤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의외로 엄청난 군비를 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명나라를 휘청하게 되는 거고, 그러자 이제 만주 일대에 일종의 힘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시기에 이제 만주족인 누르하치가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죠. 나쁜 사람이라고 배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르하치가 이 상황을 캐치하게 되고 부족을 통일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네. 후금인 이유는 이제 과거에 금이 있었죠. 그렇죠. 중국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수 때 경험했던 거 송 때 또 경험하고 송 때 경험했던 거 명 때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렇게 중국은 사실 이제 털리다 보니까 동북이 안정돼야 중원이 안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오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약간 일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동북이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족들은 그들의 역사상 동북이 흔들렸을 때 중원이 흔들렸다는 경험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존재는 미군과 국경을 맞닥뜨려지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이제 방어막 같은 역할이거든요. 순 이제 입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메어라고 표현합니다. 완충지대. 네, 충격을 덜어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통일이 됐을 경우 중국으로서 가장 끔찍한 상황인 게 압록강을 마주보고 미군과 그렇게 되겠죠. 국경선을 맞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피해주는 게 북한이고,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는 경향도 많은데 사드가 이제 북한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년어치 그 길에 날뛰는 거고. 50년어치 완충제로 돈을 쓸만한 것이 두만강 압록강에 미군 캠프가 생긴다. 그렇죠. 꽤나 상상하기 싫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반복된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그쪽에 돈을 썼더니 만약에 이제 이 역사가 50년이다 봅시다. 그 짧은 역사로 적에 의해서 적을 띄워줘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처럼 많다고 봅시다. 그러면 또 몽골이 침략한다 이러면서
상하이까지 다 변발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겁을 그렇죠. 주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후금은 이제 만주 일대, 그러니까 지금 동북지방이죠. 중국의. 만주 일대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차지한 명나라와 산화해관이라고 이제 있어요. 지도 보면은 산해관을 기점으로 국경을 확정을 짓죠. 그리고 중국 정복을 위해서는 후방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 후방 역할을 하는 조선을 두 번에 걸쳐 쳐들어오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건의 호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나라는 1644년에 멸망을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명나라 말기에 농민반란이 많아지는데 그 밀란 중에 하나인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을 쳐들어오고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자금성 뒷산에 올라서 목을 매 죽으면서 명나라 멸망을 하게 되죠. 혹자는 이것도 이제 강요된 자살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농민반란군이 점령한 베이징을 청나라의 군대가 재점령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청의 중원 지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왕조가 한번 망하거나 바뀌면은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웰컴 막 이러고 충성을 맹세하지 않잖아요. 뭐 호족들과 딜링하느라 뭐 100년 갑니다. 그렇죠. 예. 각지에서 이제 구왕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봉기하게 마련인데 명나라도 어찌됐건 200년간 중국 전역을 지배했고 또 중국 사람 입장에서 명나라의 왕족은 한족이지만 청나라는 이제 그들이 오랑캐 취급하던 만주족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머리도 이상하게 깎잖아요. 청나라 분들은 변발이요. 앞머리를 싹 밀잖아요. 뒷꼬랑지 당겨놓고. 네, 그렇죠. 갑자기 뭐 미리 막 청나라가 올 걸 대비해가지고 베이징 사람들이 모두 변발을 한 다음에 웰컴 청나라 막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온 베이징의 블루클럽에서 기본 1번 머리 스타일을 뭐 변발로 바꿔주고 284 막 대박 나고 그날 막 스포츠 변발. 예. 투블럭 변발. 갑자기 막 중국이 막 가발 수출하고 막 세계 1위. 그렇구나. 투블럭이군요. 네, 투블럭이잖아요. 투블럭의 표시군요. 청 드래곤들이 막 내려온 거예요? 예. 자, 중국은 수도급 도시들은 이제 경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맞습니다. 베이징이라는 거는 이제 북경이라고 그러죠. 북쪽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발해가 이것을 흉내내지요. 예. 그리고 이제 남쪽에도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난징이라고 하죠. 남경입니다.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던 남경인데 명나라 같은 경우도 주원장이 명을 공격했을 때 최초의 수도는 난징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3대 황제 영락제 때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한족의 왕족 입장에서는 베이징에 수도를 두는 이유는 몽고족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로서 지배를 하기에는 난징이 훨씬 중국의 중간이고 물산도 풍부해요. 네. 근데 굳이 베이징에 수도를 두는 이유는 황제가 황제의 금위군을 가지고서 북방을 안정시킨다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명나라 시대 때도 베이징만큼 중요했던 도시가 난징인데 이 난징에 구 황족들이 모여서 남명이라는 왕조를 만들어요.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일을 또 합니다. 남송이 그리도 같듯이. 이 남명은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한 직후에 건국돼가지고서 약 17년 동안 중국 남부를 또 지배합니다. 17년이랍니다. 예. 그리고 이 남명 정권에서 가장 오래, 많이, 유명하게 청나라와 맞서 싸운 인물 중에 하나가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중국의 정사는 종종 오랑캐로 비하하는 뭐 화적, 해적 이렇게 비하하죠. 그렇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제 본토와 관련된 뭔가 이렇게 소설처럼 써놓은 글들이 있지요. 보면은 꼭 이 북쪽에서 오는 사람, 남쪽에서 오는 사람 출신과 무관하게 다 오랑캐 취급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만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파운딩 파더로 보기도 하고. 정성공 코웨이의 역사 시뮬레이션. 시브 코오사와 프로덕션에서 만드는 삼국지 11을 했다면은 대본에 10이라고 했는데 11이에요. 어저께 새로 깔아봤는데 11이더라고요. 이거를 팩트 체크 하시려고. 그렇죠. 정말 한 10년 플레이 하셨습니까? 예. 그 고대 무장 중에 하나로 나오죠. 삼국지 기준으로는 사실 17세기 사람이니까 비례 무장인데. 그죠. 이건 뭐 터미네이터가 나온 것 같은 얘기죠. 예. 고대 무장군으로 분류가 되는. 예, 삼국지 11 기준 특기는 수신이고요. 네. 수군 진법 전공 시 크리티컬이 있는. 이 수신 특기자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수신 무장에 주태가 있고요. 예? 오나라에 주태가 있고요. 그죠. 보통 오나라 장수들에 많은 수신 특기가 있어요. 혹시 9인가 8부터 나와요. 그 수전에 능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배 가지고 싸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압승을 해요. 몽충이나 화실을 썼을 때 수군 진법을 쓰면은 크리티컬을 해가지고 기본 진법보다 50%의 가산치의 피해를 더 줘요. 네. 예. 이 남방 장수들에게 보통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게 신이고요.
그다음에 수장이 있어요. 네. 이건 수군 장수라는 뜻인데 걔는 50%의 확률로 크리티컬을 주고 수시는 전법만 걸면 100% 크리티컬이 나와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건데 원래 디폴트는 이제 주태밖에 이 특기가 없는데 고대 무장군을 등록시키면은 이 정성공이 수신 특기가 그렇습니다. 있죠. 모르고 하시던 분들 여러분이 맹획한테 자꾸 지던 이유가 여러분이 좆밥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지요. 네. 자, 한타님 한 삼국지 10년 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원부터 했어요. MSX 시절에. 저 족밥. 투부터 했어요. IQ 2000대. 허큘리스 때. 허큘리스 때. 286. 예. 네. 저는 2메가 롬팩으로 했습니다. MSX 때. 우와. 네. 비쌌어요. 은수죠. 예.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 무슨 아니요. 생각을? 2메가 롬팩이 뭔고? 제믹스 시절 전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쯤인데 원래 이제 제믹스가 MSX라는 8비트 컴퓨터에 컴퓨터 기능을 빼고 그 게임 기능만 넣은 거예요. 롬팩만 되게끔 나온 건데 그 당시 이제 128kbit를 바이트를 이제 비트로 하면 1메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989년인가에 코나미에서 글라디우스라는 슈팅 게임이 나왔는데 그게 첫 번째 메가롬팩 시리즈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몽대륙. 몽대륙. 네. 이게 우리하고 우리 둘하고 저수희강 환타님하고 세대가 좀 달라요. 이게. 아니 나 제믹스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늘 그 물 오라버니의 그 컴퓨터 얘기에서 게임 얘기를 안 한 게 정말 한이 되는. 그죠. 네. 옛날 게임 얘기 많이 못했어요. 네. 하여간. 통솔은 90이고요. 정성공이. 무력은 72. 좀 X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력은 80, 정치 85, 매력 93. 매력이 세다. 왜 X밥이야. 잘생겼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뭐 삼국지 11기준이면 장수를 3명까지 편제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무력이 좀 센 애 하나 붙여가지고 붙이면은 육전에서도 괜찮고 수전에서도 괜찮은. 근데 이제 상성은 수군이 S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치에 대한 무슨 공신정이 있는 거예요? 게임에 나온 거 친 거예요. 고에이 어프로브드예요. 코에이에서 이게 아니 플레이하는 거 입장에서는 고에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건 그래요. 네. 진짜 고에이의 삼국지가 어떤 이미지를까지 만들었냐면은 청두라고 성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촉한의 수도로 삼았던 성도에 가면은 무후사라고 하는 제갈공명 사당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이제 유비관우 장비 제갈공명의 신상은 되게 밋밋하거든요. 근데 요즘 만든 조각상을 보면은 그냥 고해의 삼국지예요. 그죠. 갑자기 그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있고 역사를 바꿨구나. 거기 밑에 이름에 99, 60, 10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검색하다 보니까 삼국지 11에서 정성공의 능력치는 과장되었다라는 블로그 글도 하나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그 원래 미래 플레이어하고 옛날 플레이어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싸움 붙이는 게 역덕 블로거의 재미잖아요. 네, 그렇죠. 정성공의 집안은 해적 패밀리로 보여요. 근데 꽤 큰 해적이었는지 과거에 이렇게 좀 지방 토호라 그러죠. 이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벼슬을 줘가지고 이제 무마시키면서 왕조에 충성을 하게 했잖아요. 명나라에서도 이제 좀 세력을 인정해줘가지고 벼슬을 제수해요. 근데 재밌는 게 정성공 자체가 출신지가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도 일본 사람이에요. 류쿠국도 아니고요? 예, 일본 본토 큐슈요. 큐슈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이 정지룡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좀 노시던 시절에 사무라이 집안의 따님과 물론 이제 또 뭐 일본에서는 왕족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결혼을 잠시 이제 하셔가지고 애를 낳고 가셨죠 중국으로. 그리고 이제 정성공은 7살까지 일본에서 크다가 7살 때 아버지가 데려와요 중국으로. 자 어찌됐건 명나라가 멸망하자마자 롯데를 물려받아라 이러면서 꽤 큰 군사력을 가졌던 정지용은 남명에다가 올인을 합니다. 명나라 황실 복원에 성공을 하면 뭐 이제 어마어마한 부위가 따른 일인데 바닷가 토호를 버리고 중앙 정치에 뛰어들려고 했군요. 근데 이제 좀 올인이 결론적으로 잘못된 거죠. 3년 만에 투항을 해요. 근데 아들은 왠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계속 싸워요. 정지룡은 결국 정성공을 투항시키라는 청나라 정부의 명령을 받고 접촉을 하는데 아들인 정성공이 투항을 하지 않자 그 죄로 사형을 당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했죠. 하여간 이 정성공은 남명건에서 지휘했고 1659년에는 건국하자마자 빼앗겼던 남명의 수도였던 난징을 다시 되찾기 직전까지 갔다가 져요. 이건 어차피 이제 좀 패국의 패잔병 망당군이다 보니까 구심력도 없었고 각 귀족 간의 다툼들도 심했다 보니까 구심력이 없었던 거죠.
정성공의 군대, 그 남명의 군대는 중국 남동해안까지 몰리다가 해안가까지 밀려가고요. 네. 결국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바다 건너. 저 머리 노란 네덜란드 땅을 한번 먹어볼까? 네. 라고 생각하고서 쳐들어가죠. 그래서 당시 함선 200척, 약 2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망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쵸. 롯데네 롯데 진짜. 네. 타이완을 정복합니다. 바다 건너 왔다 갔다 장사할 능력이 있네요. 근데 이때 타이완에는 이제 네덜란드 병력이 있긴 했는데 전투함 4척에 병력도 1,000명 정도. 근데 이 중에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됐대요. 그냥 뭐 손주민을 지배할 거면 총 몇 자루 들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덜란드의 뭐 1개 중대가. 머리 색깔만 보여줘도 막 겁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의 뭐 무력도 안 쓰고 아마 손주민들을 지배하고 있었다가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요? 평균 키가 세계에서 제일 클걸요. 세상 크다. 세계에서. 어감상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뭐 이제 네덜란드인들은 25배 되는 병력을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었고 패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성공은 중국인들에게 타이완이 중국 영임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으로 환영을 받게 되죠. 그렇겠네요. 하여간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단순히 미치겠다니까. 그렇죠. 쫓겨나서 그냥 살땅 찾으러 간 건데 해적질로. 그렇죠. 근데 중국 거.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출생지가 일본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리하여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직전부터 식민적인 했는데 일본인들한테는 타이완에 대한 일본 점령의 근거가 돼요. 정성공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렇죠. 서로 내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찾는 거죠. 사실 정성공이 어렸을 때 아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후쿠마스래. 뭐 이러면서. 그럼 일본 사람 아님? 뭐 이러면서. 야, 이것은 이제 야구 팬들이 바라보는 롯데에 대한 시각과 정말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이대호가 다시 롯데로 오면 안 되겠냐 이런. 실제로 이제 일본이 1895년에 타이완을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정성공의 무덤을 참배해요. 그러니까 이 정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지배도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하긴 그렇고 뭐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동아시아 정치인들은 뭘 해도 이 참배로 뭘 하는군요. 이때부터네요. 그저께인가 천정배가 김해 갔다 그러던데. 네. 뭐 이렇게 네. 타이완은 정성공에 의해서 두 번째 식민지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때도 타이완 선주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드문드문 선주민에 대한 토벌 기사들만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로키나와 때와 다르게 선주민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나중에 해주시겠지만. 네네. 입장은 똑같네요. 그렇죠.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족침을 당하다가 조금 이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그나마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족침을 당하다가. 그나마 오키나와는 나라라도 있었죠. 그죠? 여기는 지금 나라도 없는 상태니까. 남명은 곧 본대가 타이완으로 도망을 가는 형편이다 보니까 멸망을 했겠죠. 네. 그리고 정성공은 타이완에 정씨 왕조를 세우고 약 20년간 자기 손자까지 지배를 합니다. 이제 한족에 의한 최초의 식민지라는 게 중국인 관점에서는 의의가 되겠죠. 이 시기 어찌됐건 지배는 짧았는데 한 번에 2만 5천 명이 타이완으로 건너갔잖아요. 타이완은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농업이 이제 뭐 네덜란드 사람 기록이라서 반남이 돼야 되긴 하는데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타이완은 그 전에 농업도 별로 안 하고 이제 수렵 채집 이런 단계였는데 우리가 가서 농업을 전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쨌든 2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면은 또 병력에 따라온 식구들도 뒤에서 막 타이완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마 적은 쪽수니까 취미로 하는 농업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이제 대놓고 해야 되고. 네. 정성공도 가자마자 둔전법을 실시해요. 농업을 개간을 하죠. 역사 시대의 증거죠. 둔전법. 그렇죠. 예. 다행히 이제 땅도 비옥하고 환경도 좋은 데라. 네. 본격적인 농업을 도입했고 이제 이후 타이완에 몰려들 중국인 이민자들의 식량 작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청나라는 중국을 통일했죠. 그리고 이 작은 섬의 장당들이 사실 뭐 다시 대륙으로 들어올 건 아니지만은 그전 왕조에 충성을 다하고 있고 반청 복명을 기치로 내세우는 이 조그만한 애들이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1683년에 쳐들어오고 정성공의 손자는 항복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청나라의 지배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식민지고요. 청나라의 지배는 꽤 오래 걸려서 212년간 지배가 돼요. 그리고 이게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임을 주장할 수 있는 확고한 명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성공만 해도 쫓겨난 애지만 이번엔 우리가 직접 핸들링을 했다. 이 동네를. 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남명을 지키던 한족의 군대가 타이완 섬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렇죠. 타이완 섬만 귀찮게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늘 귀찮은 위치에 있어요. 이 위치가. 그러네요. 예.
뭐 수천 년 전에 그쪽에 정착을 하게 됐던 선주민 입장에서는 찍기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 조용하고 넓은 땅인 줄 알았는데 다른 섬들보다. 그리고 UMC 때도 그런 거 배웠어요? 뭐요? 전 어렸을 때 타이완의 식인 문화를 네. 유럽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서 식인 문화를 계속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장을 하고서 그들에게 잡아먹혀가지고 타이완 원주민들이 식인 문화를 버렸다라는 내용이 국어책에 있었어요. 왜? 처음 들어봐요. 나 어렸을 때.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거야?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피로가 확 몰려오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걸 왜 가르쳐요? 진짜. 몇 공화국 돼야? 5공화국. 저희 종신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리던. 이번에 그 전두환하고 같은 종족 하나 네. 코난 오브라이언이 데려가는 거 알아요? 어허. 저 이제 그 얘기를 습니다. 저도 그 교과서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조사하면서. 물론 저 어릴 때 무슨 낭독하고 싶어서 그런 이상한 백인들이 보기 좋아하는 제3세계의 풍습을 왜곡한 뭐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건 개봉하고 그랬었어요. 쇼킹 아시아. 쇼킹 아시아. 근데 맞아요. 인도 사람들이 질색팔색을 하죠. 아주. 그러니까요. 미친 사람들 나오잖아. 사람도 아닌 걸로 나오잖아. 전 못 봤어요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이 가진 타이완의 제세대 첫 번째 이미지는 그럴 거예요. 식인. 아 진짜요? 네. 호호. 와 진짜 처음 들어본다. 진짜 옛날에 팩이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팩이 있는 나라였죠 한국도. 아니 물론 뭐 장례를 지내준 이제 시신을 가끔 꺼내놓는다거나 뭐 이런 풍습이 있는 동네들은 있는데 그것도 나쁘게 말 안 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 다르고. 풍장. 예. 그러니까 뭐 꼭 반드시 늘 염을 이렇게 잘 해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예. 근데 뭐 식인을 강조해가지고 교과서에 써놓는다?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들을 이제 교화하기 위한 서양인 선교사 뭐 이런 얘기. 네. 처음에 타이완을 정복한 청나라는 이제 타이완의 지배에 대해서는 꽤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청나라 자체가 그때는 쇄국 정책을 피는 중이었고요. 중국인들 스스로도 화해 변경. 중화의 바깥에 있는 이 섬에 굳이 뭐 이렇게 지배하겠다 힘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족이 힘을 키우게만 못하면 되는 입장. 그렇죠. 통제만 하면 되고 굳이 지배해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세종 때 사군육진 개척했을 때도 이 영토가 왜 필요하냐. 네. 괜히 여진족들 쳐들어만 오면서 그죠. 이 영토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되게 많았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서 이 서구에서 생각하는 제국주의와는 조금 다른 영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됐건 중국 같은 경우도 영토 점령하면은 중화의 사상을 퍼뜨린다라는 개념이 좀 강했잖아요. 문화 전파의 개념이 강했는데 물론 수탈을 하긴 했지만 식민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타이완은 너무 멀었죠. 근데 문제는 이미 중국 남부에 그러니까 타이완 남부에 있던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 바깥의 지역들이 그 당시 이미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군사적인 가치는 중요한 거예요. 군사적인 가치 정도만 있었다. 원래는 한족이 지배할 때는 북쪽의 수도를 잡듯이. 그렇죠. 예, 북방 민족이 지배를 할 때는 남쪽으로 열심히 내려가진 않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타이완과 가장 가까운 이제 푸젠성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편입은 시켜놔요. 탐라면 이쯤으로. 그렇죠. 예. 하지만 본격적인 중국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외려 이제 푸젠 등에서 이민을 갔던 정확하게는 이제 해금 정책을 피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고치고 몰래 도망간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불법 이민 형식으로 월경한 경우가 많았는데 어찌됐건 타이완이 물산도 풍부하고 또 그 당시로서는 드문 이제 오키나와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치가 있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도 좀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면서 1800년대 초반이 되면은 약 한 150에서 170만 정도로 당할 정도로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남북의 인구쯤 되지 않겠나. 그렇죠. 예. 잘 산 겁니다. 사실상 타이완은 중국 본토의 지원이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식민 모국에 붙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네. 최근에 독립 투표도 몇 번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스코틀랜드 내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 중에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은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 그렇죠. 뭐 북해 유전값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죠. 그나마 스코틀랜드는 북해 유전이 있으니까 독립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뭘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겁을 줘놓으면 그런 수사를 쓰더라고요. 우리 그거 값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렇죠. 붙들고 있는 게 이거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아예 없다. 그럼 뭐 머리서 찾으시는지 모르겠어. 조선의 남쪽은 그런 여론이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이완은 굳이 중국 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군사적인 중요성,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군사력 때문에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보는 게 맞죠. 이때부터는 이제 중국령이긴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기록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네. 선주민들 얘기를 다시 잠깐 하면은 정성공 이후에 건너가는 한족과는 인종이 다르니까 외모부터 딱 구별이 되잖아요. 네, 오스트로네시안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네. 청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구 정책을 핍니다. 이 사람들을 번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차별 정책인 게 이주한 한인이 살 수 있는 구역과 선주민이 살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진 토지 소유를 기반으로 해서 나누는 거였기 때문에 공유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공유지들은 대부분 농업을 할 줄 아는 한족들이 개간을 했고, 즉 한족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고, 심지어 번인들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한족이 개간을 하면은 한족한테 토지 소유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선주민들은 점점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남의 땅에 가가지고 막 농사를 막 져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내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을 필요도 없어. 옛날에 막 지어도 돼. 그냥 불 지르면 되는 거죠. 씨를 막 뿌려 그냥. 화전한다고 그렇죠. 불 지른 다음에 씨 뿌리면 내 땅인 거죠. 나빴다. 줄 서가지고 네. 기름 한 말 얻어가지고 불 질러. 관청의 신고하면 내 거. 예, 이건 나가 죽으라는 거죠. 그렇죠. 선주민들더러. 그래서 뭐 선주민들을 고산족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산으로 떠밀려 냈네요. 그렇죠. 원래 뭐 산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해안에도 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주 한인들에게 내몰리면서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오스트로네시안이라고 되는 거죠. 선사시대 때부터 방법도 없이 바다를 건너던 사람들인데 바닷가에 살았겠죠. 그렇죠. 그랬다가 안으로 내몰려 들어가 산으로 살았다. 진짜 슬픈 게 원래 그러면 바닷가 쪽에 친숙한 사람들이고 어떤 생활 패턴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네. 근데 이게 쫓겨나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거나 자꾸 아니면 모르는 자기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리니까. 예,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가두리를 했거나 그래서 이제 한족이 들어온 다음에는 농사 어떻게 질 줄 알아. 그럼요. 농사 못 져서 농사 못 진다고 쫓겨나고. 그런 얘기다. 1624년도에 시작한 타이완의 역사라는 거는 결국 네덜란드, 정씨왕조, 청나라 이렇게 해서 300년 정도가 그냥 훅 흘러갔어요. 여기서 타이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한 번도 오키나와부터 나온 얘기지만 자신의 삶을 없고. 선택해 본 적이 없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오키나와와 비교되는 점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나라도 세워본 적 없다. 네. 역사의 기록을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서 파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역사를 기록하고 등전을 실행할 만큼 발전했던 기록도 없는데 네. 문명의 혜택을 본 거라고는 쫓겨난 것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회사가 광고하는 최저가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가 대리운전 회사는 운전기사님의 이익을 줄여가며 최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대리운전 기사는 최저가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 노동자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더 빠르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향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세제.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몰에서 만나요.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아, 여기 있네. 뭐요? 찾았다.
그 오봉 선교사와 식인종 진짜 이 교과서에 있었다니까? 저희 지금 여기 그 낭독할까? 알려드릴 수 없는 NPC 분들이 뭔가 자료를 찾아주셨어요. 근데 이 자료를 신뢰를 못 하겠네요. 그죠? 띄어쓰기를 안 해요. 이런 내용이 이거 한족이시구만. 띄어쓰기를 안 하는 일본인이신가? 그러니까 오봉 선교사와 식인종. 오봉 선교사는 대만의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희생적 인물이다. 한족인데 교회 다니시는 한족이시구만. 아니 유타에서 오신 한족이죠.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비록 야만인들이었으나 한글을 배운 백인이구만. 오봉 선교사의 감화를 받아 그를 지극히 따르고 있었다. 교과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 이름 바꾸면 이거 백두혈통 얘기 아니야 이거. 그러나 저들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는 무서운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였다. 오봉은 이 행위를 고치게 하려 무척 노력했으나 이것만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야만인들이 또 사람을 잡으러 나아갈 때였다. 이를 필사적으로 말리는 오봉 앞에 그들은 이런 약속을 했다. 이번에 꼭 한 번만 사람을 잡아먹게 해주십시오.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먹을게. 이거는 한 숟갈만. 블레이드의 시나리오 아니야? 한 숟갈. 저 웨슬리 스나이프스 나오는 한 점 줍쇼. 그러면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오봉은 저들의 의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봉은 이렇게 말했다. 좋다. 이번 한 번뿐이다. 이 뭔 소리야. 그리고 자기가 잡아먹히는 거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갈 것인즉 그를 잡아서 먹어라. 날이 밝았다. 야만인들이 길목을 지키기 시작한 지 얼마 아니 되어 과연 오봉 선교사가 말씀한 것처럼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빨간 망토.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식인종 무리들이 찔러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오봉 선교사 바로 그분이었다. 저들은 크게 뉘우치고는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기로 다짐했고 영원히 그 무서운 습관을 버렸다. 헛된 죽음은 아니었네요. 이 선교사분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오지 않네요. 그분이 빨간 모자는 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죽였대잖아요. 네, 죽이고 보니까 오봉 선교사라잖아요. 슬퍼했대잖아요. 그렇네요. 원래 슬프고 나면 배고파요. 먹었을 많이 거다. 배고파요. 야, 마지막으로 한 숟갈만 먹어. 말씀도 못하시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얼굴이 좀 볼살만 빼고. 그죠. 그 호머 심슨이. 잔인해, 이 방송. 저 애완용 가재 먹은. 자기가 너무 맛있어, 이런. 네.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죽음을 당한 선교사 오봉. 그 거북한 희생. 거북한이라고 오타냈어. 동감합니다. 아니, 여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 거북한은 일부러 쓴 거 아니에요? 거북한 희생 위에서 인류는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네. 와, 이걸 어떻게, NPC분 이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어디에 이런 게 지배자들의 교과서 1장 1절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다. 이 오봉이 뭐 오브라이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오봉이 일본말로 한 쟁반이잖아요. 오봉을 잡았더니 고기가 한 오봉 나오더라. 이 오봉이란 말은 그 영어로 번역하면 패밀리 사이즈예요?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39년생이어서 또 집안 디스 나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일본말을 많이 써요. 일본 단어를. 엄마 이제 일정세 때 그래서 주다 보니까 이제 야, 저 사과 오봉에다 받쳐와라 뭐 이러거든요. 하여간 쟁반. 이 한 접시 선교사의 이야기는 우연히 저희가 발견한 많은 것을 지사해주죠. 들어와서 지들이 필요해서 지배한 주제에 자신들이 희생하여 개척한. 그렇죠. 인간 만들려고 우린 너를 지배하는 거야. 사람 만들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부역자들은 스스로가 인간이 됐다고 믿게 되고 나머지들은 수탈을 당하면서 죽거나 영원히 수탈당하다 죽게 되지요. 이게 보면 성폭행 앤드 스톡홀름 신드롬이 막 결합된 되게 더러운 얘기죠, 진짜. 맞아요. 그러네요. 예, 제가 좋아하는 50센트의 데뷔 앨범 같은 상황인 거예요. 뭔데요? 부자가 된 소수는 부역을 해요. 걘 또 누굽니까? 50센트라고 있습니다. 50전이요? 네. 래퍼예요? 네. 예, 앨범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부자가 되거나 노력하다 죽거나. 두 분 솔직히 그 밖에 친구 없죠? 뭐가요? 아니 그냥 디스를 많이 하셔서 솔직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가식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친구가 없어요. 어차피. 그렇구나. 그 바닥이랑은 원래 없고요. 네. 네. 우연히 얻은 글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시아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거나
없던 존재. 역사의 구분은 오만하기 그지없잖아요. 예. 발견되기 전의 존재였을 때의 역사는 그들이 구전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전해주던 이야기.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역사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민속학의 측면에서. 그 소설 뿌리에 나오는 그렇죠. 흑인 쿤타킨테가. 예. 그러니까 그냥 전쟁 치르지 않고 왕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 모이면서 복작복작하고 살던 삶. 이 역사라는 존재 혹은 서양이라는 존재가 그들을 발견하면서부터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오늘은 주인공이 대만섬의 선주민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그들에게 역사를 부여해주고 그들의 땅을 호화롭게 만들어 놓은 한족들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땅을 망쳐놓은 존재들. 예. 그리고 살다 보니 스스로도 알아서 망쳐지게 된. 왜냐하면 이 땅은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휙 나가고 오른쪽에서 치면 왼쪽으로 휙 나가고 위에서 치면 납작해지고 그런 땅이니까. 그 얘기는 참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네. 선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내일 이 시간에 들을 이야기도 줄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오봉 선교사 이야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교육학교인가 학교가 아니라 출처가 조선닷컴 블로그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진짜로요. 거기에 신실한 분들 많아요. 예. 정보는 좋나요? 근데 선교사님을 한 접시라고 표현하다니. 거북한 얘기라고. 이름이 그런데 어떻게 이름이 그런데. 예. 하여간 선주민들이 드셨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만찬에 묵념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접어보겠습니다. 예, 대만 중부 하천 환타님, 저수이강 환타님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 대하사극 오늘까지의 타이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내일 뵙겠습니다. 이현아 공보수석이 지금 일단 자기가 적어놓은 걸 편집하고 있고요. 김상조 엔지니어와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 내일도 납치되어 있는 유면상 작곡가와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